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월급쟁이들 다 연말정산할 때마다 난리 나는 거 막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국세청 사람들도 잘 몰랐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관련된 이야기 많이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정말로 몰랐던 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불과 어저께입니다. 바로 어저께 가치투자연구소라고 하는 그 가치투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수익 본 사람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우리 근로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연말정산할 때 1인당 얼마 공제됩니까? 150만 원의 소득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공제,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만약에 그 부양가족이 주식으로 인한 어떤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 기본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국세청에 직접 통화를 해봤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수익 나면은 진짜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현재는 해외 주식만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될 경우에 이거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해서 100만 원 넘는 매매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히니까, 양도소득으로 잡히니까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는데 국내 주식까지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근데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직접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걸로. 그 소득 금액에서 뭐 2월결손금이 적용이 되고 기본공제를 거기서 빼기 때문에 양도 그 소득 금액이 더 먼저 나오는 개념이라 이게 1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면 인적공제는 적용되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들으셨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본 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주식 투자 매매 차익 혹은 채권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도 마찬가지고 그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사실 금투세를 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금투세를 내지 않더라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100만 원만 넘어도 연말정산할 때 그 사람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건 형제자매, 배우자건 자녀이건. 예를 들어서 요거는 국세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말정산 참고자료, 연말정산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 안내 자료에 있는 겁니다. 보면은 기본공제, 인적공제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 본인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이 돼요. 뭐 나이 요건이 있고요. 형제자매도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위탁아동도 있고 추가 공제 받는 요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살고 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이다. 아니면 부녀자다.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기본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뭐 50만 원 등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지금 소득세법에서도 부양가족에서 기본공제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뭐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두지 마라.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을 저기로 해서 왜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나. 뭐 이거는 기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례를 놓고 보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다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다 합쳐서 100만 원이 넘으면 그 사람은 인적공제에서 탈락. 여기 기존에도 이자 배당소득이 여기 있죠. 그리고 특히 합계 금액이 이자 배당 소득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걸로도 인적공제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양도소득. 금융투자 소득세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번 양도소득, 거기에다가 없던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 빼기 매수한 금액 해서 필요경비, 뭐 수수료라든지 뭐 기존 뭐 거래세라든지 이런 거 조금 빼고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에서 빠진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금투세가 정확히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제일 좆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씨. 왜냐면 보세요. 내가 무슨 애들을 부자로 키우겠다고, 애들을 이제 미래 버핏으로 키우겠다고 주식을 사전에 이제 증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 미성년일 경우에는 이게 10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은 2천만 원 추가로 또 증여가 가능해요. 물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물론 이걸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 그냥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증여세 내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셋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에게 조금씩을 이제 증여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애가 3명이죠. 그러면 1인당 인적공제가 저는 150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거 곱하면 얼마입니까? 450만 원. 450만 원에 그냥 기본적으로 뭐 세율이 제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세율 30%만 곱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0.3을 곱하면 1년에 이 자녀 3명의 공제만 빠지더라도, 인적공제가 빠지더라도 135만 원의 세금이 더 나가는 겁니다. 금투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 매매로 해서 5천만 원 이상을 못 번다고요 라고 해도, 나는 채권으로 매매해서 5천만 원을 못 번다고요 라고 해도 자녀들 중에서 증여를 2천만 원 해놨죠. 여기에서 100만 원 벌려면 얼마입니까? 5%. 수익률 5%만 나도 100만 원 이상을 버는 부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인적공제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자녀가 100만 원만 벌어도 아빠는, 세 자녀 아빠는 13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야, 이게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그 부자들 얘기지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 했던 사람들 다 이걸로, 물론 이제 가족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에 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몰랐어. 저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국세청 사람들도 잘 몰랐고, 심지어 기획재정부 사람들,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람들도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적 공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를 좀 수정할 생각, 왜냐면 이거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바꾸실 계획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지금 입장은 금투세 폐지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안에 있는 행정부니까 금투세 폐지 스탠드예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도 개혁신당은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항목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우리는 지금 그건 추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12월 31일까지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이 개정이 안 돼.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그러면 이제 막 작살이 나는 겁니다. 막 여기 사람들 다 막 해당되고 막 아우성 터지고, 우리 아이 뭐 미래 버핏으로 만드세요. 막 어린이 펀드 팔았던 금융투자 증권사들 애들한테 펀드 가입해줬던 엄마 아빠들 지금 다 난리 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애 지금 이거 100만 원 소득만 나도 인적공제 다 빠진대. 지금 월급쟁이들 다 연말 정산할 때마다 난리 나는 거 막.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혼란이죠. 가치투자연구소, 이 글을 올려주신 애플클러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애플클러치님이 이 글을 써주셔서 이게 어저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녔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이런 데 돌아다녔고, 저도 이거 보고 야, 이거 뭐지? 팩트체크 해봐야겠다 해서 국세청 기획재정부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았어.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가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이 원천징수제도, 이것도 지금 엄청 논란입니다. 이건 한 증권사가 고객들을 위해서 안내문으로 만든 건데, 금융회사, 즉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금 낼 거를 떼놔야 된다. 원천 징수 상당액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인출 제한.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매매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생겼어. 현금화를 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다른 데 또 용돈을 쓸 때가 있고, 아니면 뭘 사야 될 때도 있고, 뭐 계약을 치러야 될 경우가 있어. 근데 인출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까지 인출이 되는데 5천만 원에서 인출이 안 돼. 물론 이제 이 5천만 원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20%,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뭐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겠죠? 편의상 1,000만 원이라 할게요. 1,100만 원이건 정확히. 5천만 원에 22%면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은 인출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물어보니까, 네, 그건 세금 낼 돈입니다. 저희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돼가지고요. 그 돈 못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복리 효과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것도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 그러면 이제 손익통산은 5년 동안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단 번 게 있으면 나중에 손해를 보면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확정 신고를 해서 찾아가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게는 거의 1년 가까이 먼저 세금을 내놓고 그 돈은 내가 돌리지도 못하고 복리 효과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 좋은 일만 먼저 시켜놓는 거예요. 환급한다고 해서 뭐 거기다 이자 붙여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저 예전에 뭐 주식초등학교 할 때도 그랬고, 와이스트리트 초창기에도 많이 알려드린 건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데, 기본 공제가 얼마라고 했죠?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는데 이거를 본인이 신청한 계좌에 한해서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내가 신청한 증권사 특정 계좌를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계좌에 기본 공제를 신청을 해놨어요. 지정을 딱 해놨어. 근데 여기에서 벌어야 되는데 이 계좌에서 플러스 5천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제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증권사, 다른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 그럼 이거 뭡니까? 1억이죠. 그러면 1억에서 우리는 금투세 기본 공제 5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이 1억에서 22%를 떼간다는 겁니다. 2,200만 원을 먼저 국세청이 떼간다는 거예요. 증권사가 그걸 떼서 2,2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옆에다 잠가 놓고 국세청에다가 반년에 한 번씩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분명히 마이너스를 받는데. 그래서 억울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확정 신고를 통해서 여기에 5천만 원을 다시 공제 받아서 그 절반인 1,100만 원을 다시 찾아가시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민이 나라를 운영하라고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세금을 내는 나라의 주인이 엄청 불편해지고 복리 효과의 기회도 빼앗기고 엄청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 행정 편의주의적인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금투세가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졸속으로. 아까 그 인적공제 이것도 심지어 국세청 기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뭐 내가 금투세 전사도 아니고, 기억하죠? 2년 전에 와이스트릿이 막 금투세 가지고 얼마나 막 목소리 높였는지. 지난번에도 야식잡설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짓을 2년 만에 또 하고 있네. 이거 언제입니까? 2026년 이맘때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파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파장이 커지면 커졌지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모주 투자할 때 한 주라도 더 배정받으려고, 경쟁률 조금 더 높이려고 내 계좌뿐만 아니라 막 남편, 아내, 자녀들 이름으로 막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녀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수익 나면은 부자 자녀라고 해서 이제 인적공제에서 빠지니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으니 어렵습니다. 요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려야 되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은 납세자가, 즉 국민의 주인이 대혼란에 빠진다라는 걸 정치권에 많이 알려야 되고, 지금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식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지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1,000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돼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